며칠 전 가까운 친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를 오래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참견처럼 들리는 한마디에 마음이 다쳐버렸고 그 사람도 내 말투에서 냉소를 느꼈다며 상처를 말하더군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단지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나는 그러니까 이래야지 하는 조언으로 응답했죠. 그 짧은 대화 속에 우리는 서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는 그렇게 어긋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로는 침묵이나 무심한 태도 하나로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하루의 끝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나는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했을까? 혹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그냥 지나쳐버리진 않았을까?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많은 얼굴들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만들고, 오해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아주 가끔 누군가와 마음이 서로를 움직이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건 거창한 말도 특별한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방법들, 이해, 칭찬, 공감. 이 세 가지는 말보다 깊고 행동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는 태도, 당연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칭찬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들으려는 조용한 공감. 이 세 가지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워지게 합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방법들을 당신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이야기, 놓치고 있던 따뜻한 관계의 언어를 다시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와의 대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 사람 왜 저래? 아, 진짜 답답하다.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타인을 판단하곤 하죠. 멀리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동료가 또 업무를 놓쳤을 때, 회의 중에 도무지 맥락 없는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거지?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새치기를 하면, 거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대면, 이기적인 사람, 예의 없는 사람 같은 작은 낙인이 마음속에 하나씩 붙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비판하는 마음이 더 빠르고 편하다는 걸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잠시 머무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회의에 늦은 그 동료가 전날 밤 잠 못 이루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했는지, 지하철에서 무례하게 구는 그 사람이 실은 몇 날 며칠을 우울에 갇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행동한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기다림을 요구하고 비판은 속도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내가 중심이 되는 언어입니다. 내 기준, 내 상식, 내 감정에 어긋나는 것을 즉각적으로 재단하려는 본능 같은 것이죠. 반면 이해는
나의 시선을 잠시 내려두고 상대의 자리를 대신 바라보려는 태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본 세상은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요. 지각이 반복되는 친구에게 왜 자꾸 늦어? 가 아니라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묻는 순간 우리 사이엔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동료에게 그걸 또 틀려? 가 아니라 이 부분이 어려웠던 거야? 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방어 대신 솔직함을 꺼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줄 사람 앞에서만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해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입을 열게 만들고 그 입술 사이로 작고 약한 진심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비판은 그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 너머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변화하고 싶은 마음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가 이미 잘못했음을 확신한 채 대화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남기게 되죠. 결국 그 대화는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바꾸는 순간 관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말이 돼? 대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이처럼 상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해는 때때로 옹호하는 것도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듣고 있어라고 조용히 자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널 믿어라고 말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기 때문에, 말보다 마음을 먼저 꺼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쌓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리에 한 번쯤 자신을 앉혀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가 견디고 있는 것들, 그가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비판은 조금씩 멀어지고 이해는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노력을 보고도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마음속 어딘가에 담아두고 칭찬은 언젠가 더 크게 잘했을 때 아껴두죠. 그렇게 무수한 지금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워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너 없었으면 힘들 뻔했어. 오늘 너 진짜 멋졌어. 그 말 덕분에 위로받았어. 그 짧고 부드러운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다. 하지만 그 칭찬은 적당한 예의나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야 비로소 그 말은 사람의 가슴에 가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끝없는 평가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으로,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사회에서는 외모와 말투, 인간관계로. 그러다 보니 칭찬조차도 평가의 일종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진짜 칭찬은 너는 이만큼 해냈어가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어라는 의미여야 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보고 표면보다 진심을 알아보는 시선. 그 시선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지쳐있는 엄마에게 애 잘 키운다는 말 대신 하루 종일 수고 많았어. 나라도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 말 하나로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야근하고 있는 동료에게 고생 많네가 아니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버거웠을 거야. 그 말이 오늘 하루의 무게를 덜어주기도 하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가 해낸 일을 직접 언급하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상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진심 어린 칭찬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칭찬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색하고 낯설고 괜히 민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법은 익숙하지만 드러내는 법은 서툽니다. 그러나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따뜻함은 결국 그 따뜻함을 받을 수 있었던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에 묻은 정성을 알아보고 지친 얼굴에 건넨 미소를 칭찬하고 말없이 도와준 순간을 알아봐 주세요.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그 말 덕분에 하루가 괜찮아졌어. 그 말들은 들리는 것보다 오래 남고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한 아이가 그랬습니다. 늘 혼나기만 하던 아이가 선생님에게 한번 칭찬을 들은 날, 선생님, 그 말 진짜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라고요. 사람은 존중받을 때 변하고 인정받을 때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건넨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오늘을 지탱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릴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행동들에 고마움을 담아 말해보세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 묵묵한 수고,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봐 주세요. 그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따뜻함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난 널 생각해서 한 말이야. 이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게 될 거야. 어쩌면 그 말은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심에도 방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방향이 나에서 출발해 너를 향한 것인지 혹은 나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 진심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라. 이 말은 단순히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그의 자리에서 바라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퇴사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충고합니다. 지금 나가면 손해야. 그냥 조금만 더 참아봐. 그래도 여긴 조건이 괜찮은 편이잖아. 하지만 친구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말하고 싶은 공간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이야기를 꺼낸 순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는 한마디가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공감은 해결보다 먼저 감정을 받아주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바꾸기 이전에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방식대로 상대를 도우려 하다가 오히려 그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너 잘되라고 한 말이야 라는 말은 결국 내가 옳다는 주장일 뿐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말을 들으려는 태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간섭하고 더 많이 조언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공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옆에 묵묵히 걸어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자리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했느냐보다 그 자리에 있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려 들기 전에 지금 너는 어떤 기분이니? 라고 물어보는 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말해줄래? 라고 기다리는 일.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도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공감은 때때로 그 사람의 침묵을 함께 견디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옆에서 묻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신뢰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잘 아느냐를 말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누가 더 먼저 들어주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연인 사이의 갈등도, 가족 간의 오해도, 친구 사이의 거리감도 그 시작은 언제나 내가 듣고 있어라는 한 문장으로부터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주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연습을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편안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려줄래? 혹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말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따뜻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움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어요.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따뜻하게 칭찬하는 눈, 그리고 나의 언어를 멈추고 상대의 마음을 들으려는 조용한 귀, 이해, 칭찬, 공감. 이 3가지는 책에 적힌 지침이나 방법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작은 다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다리들은 한 번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아가며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먼저 건너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이 떠올린 사람이 있나요? 아직 말하지 못한 오해가 남아있거나 미처 고맙다고 전하지 못했던 누군가, 혹은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 보세요.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지금 너는 어떤 마음이야? 이 짧은 문장들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켜보는 눈, 기다리는 마음, 함께 걷고 싶다는 고요한 다짐. 사람은 말을 기억하지 않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 감정이 따뜻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움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당신의 생각이 쉬어가는 곳,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 있는 말을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 있나요?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을까?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매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혹은 침묵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은 흔들리고 또 어떤 말은 한 사람의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